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월 30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우하고 S&P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새벽 4시까지는 별게 없었죠. 4시 넘어가면서 야간 선물이 끝나면서부터 나스닥 다우가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점을 갱신하고 마감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미국 시장 상승은 테슬라의 영향이 좀 컸죠. 테슬라가 그동안 뭐 약간 조정을 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오늘 테슬라가 반등에 성공합니다. 4% 올랐습니다. 지난번에 테슬라가 12% 빠질 때 시장에 영향이 전혀 없었는데요. 4% 오르는데 바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 주에는 실적과 FOMC 회의가 있죠. 실적은 빅테크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밤 화요일 밤에 MS 발표가 있을 것 같고요. 애플, 메타, 아마존 이게 이제 목요일 날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엑슨모빌하고 쉐브론 에너지 기업은 금요일 날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수요일 날은 FOMC 회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FOMC 회의에서 일단 1월 달에 금리 인하는 없죠. 확률적으로 금리 인하 안 할 확률이 거의 97%가 넘으니까 거의 불가능하고요. 일단 이번 FOMC를 통해서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타질해 보겠죠. 뭐 일단 금리 인하 가능성이 3월에 확률은 46% 밑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96%까지 갔다가 46% 떨어지니까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제롬 파월과 관련이 있죠. 제롬 파월이 작년 12월에 FOMC 회의에서 심도 있는 금리 인하를 논의했다 하고 3번 금리 인하를 언급하니까 시장이 불이 붙은 거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 놓고 한 달 뒤에 발표된 의사록에서는 생뚱맞게 금리 인하 불확실성 얘기가 나오고 또 나온 게 뭡니까?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 쪽에 무게를 싣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어요. 거기다가 연준 이사의 크리스토퍼 월러라는 매파는 금리 인하는 인정하지만 올해 금리 인하 인정하지만 3월은 아니다. 큰 폭의 금리 인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 회의 때 제롬 파월의 발언이 정말 중요하겠죠. 12월처럼 똑같은 식으로 갈 건지 아니면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 보낸 거에 대해서 정정을 할 건지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늑대의 소년 얘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왠지 모르게 제롬 파월이 늑대 소년이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다시 강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좀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번 FOMC에서 올해 금리 인하가 언제쯤 진행될 건가에 대한 힌트, 특히 3월에 있을 거냐 말 거냐 요게 포인트가 될 거다. 뭐 그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유가가 미군이 중동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올랐다가 또 중국 헝다 문제가 생기면서 또 하락하는 뭐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유가에도 계속해서 변수로 작용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미국 시장을 보시면 나스닥 1%, 다우가 0.5%인데요. 이 상승 시간이 달라요. 제가 4시쯤까지는 별로 상승이 없었고요. 4시 넘어가면서부터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다우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차트를 보시면 다우는 이제 신고가 갱신하죠. 신고가 갱신하면서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고 올라가는 거고요. 일목구점에서 후행스팬 돌파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나스닥도 고점이죠. 나스닥도 또 음봉 3개를 메워줍니다. 제가 어저께 아침 시황하면서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음봉을 메워주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역시 메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스닥도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겠다는 거죠. 월봉으로 보면 나스닥은 신고가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가지고 종가상으로는 최고가가 됐죠. 종가상으로는 거의 최고가입니다. 이때 종가가 얼마였냐면 최고가가 요때가 종가거든요. 요때가 15,644였어요. 그러니까 종가상으로 최고가에서 한 20포인트도 안 남아 18포인트 정도 남았습니다. 16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나스닥도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빅테크들이 얼마나 실적을 발표해 주느냐의 싸움인데 이번 주가 분수령이죠. MS, 애플, 메타, 알파벳, 또 아마존
그 다음에 보잉과 머스크, 엑스모빌, 스테브론, 요건 뭐 빅테크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기업들도 실적 발표가 있죠. 현재까지 S&P 500 종목에서 약 16% 정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업 중에 거의 한 76% 이상이 아주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고 얘기 나오고 있어서 이 실적으로 인한 시장이 좀 더 강세가 지속될 확률이 높죠. 올해 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 시장 쉽게 주가가 빠지진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로 인한다면 더 높은 고점을 향해 갈 확률이 높죠. 이제 우리나라도 어떤 영향을 받을지 좀 봐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WTI가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일단 계속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WTI 보시면은 오늘 장중하 때 79불까지 갔다가 종가는 76불에 마감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미군 사망 때문에 지금 중동에서 미군과 확전이 이루어지느냐 뭐 이런 부담감으로 뛰었다가요 다시 이제 헝다가 약간 문제가 생기면서 주가를 빼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박스권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근데 박스권 안에 아직 갇혀 있거든요.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니까 이 이후로 다시 내려오는지도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 유가가 더 오래가 되면 인플레이션 둔화가 안 되고 오히려 강화될 수도 있죠. 물론 뭐 유가가 인플레이션 완전히 다 흔들지는 않죠. 그렇지만 비중이 크다는 건데 뭐 부동산이나 뭐 자동차 중고, 그쵸, 임대 뭐 이런 것도 식료품도 한번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 더 정확히 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는 헝다가 중공도 홍보사 청산명령이 내려졌는데요. 어저께 우리나라가 막 상승해서 종가를 들어가기 전에 이게 발표가 나면서 국내장이 상승폭을 내주고 끝났어요. 헝다가 지난번 파산보고 신청을 했죠. 그런데 홍콩 법원에서 청산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빚이 얼마냐면 433조. 와, 어마어마하죠. 3,9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중국 돈으로 2조 3,900억 위안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파산되면서 막판에 국내장을 좀 밀어냈죠. 상승폭을 내줬죠. 그래서 그랬나요? 중국에서 비유통주 공매도를 제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부실 국영 자산 운용사 3곳을 중국 펀드에 합병 계획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부랴부랴 막 뭔가 막는 그런 느낌 있죠. 자, 파산에 대해서 청산 명령을 내렸지만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홍콩과 중국이 이제는 하나가 묶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콩에서 파산 결정을 해도 중국 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상황이고요. 중국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흘러내렸지만 뭐 의미가 없을 확률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어쨌든 중국은 요즘 부양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악재를 맞은 거죠. 중국 부동산 경기가 정말 안 좋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오늘도 중국에서 새로운 부양책이 나오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특히 헝다 부동산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어저께 코스피에서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했어요. 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 계속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도 어저께는 2,000억을 샀습니다. 선물도 5,900억 샀죠. 중요한 것은 주가를 내릴 때 기관의 매도, 그 다음에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줄이었는데 올라갈 때는 이 두 개가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둘이 들어오는지를 봐야 되겠죠. 어제 막판에 주가를 좀 끄집어 내려놓지만 의미 없죠.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헝다, 그러니까 홍콩에서 헝다 법원에서, 그러니까 홍콩 법원에서 중국 헝다를 청산 명령을 했지만 중국 본토 법원에서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영향을 어제가 마무리였을 확률이 높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일 거고 오히려 그 사이에 중국에서 비유통조 공매도 제한이라든가 부실 구형자산 운용사 3곳을 국부펀드 합병 계획 추진 뭐 이런 걸 했듯이 또다시 어떤 재료를 시장에 풀어주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